안녕하세요,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MTN 나은수 기자이고요. 코스닥 상장사이자 세포치료제 개발 업체인 NK맥스가 이번 주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상우 NK맥스 대표의 주식 1000만 주가 반대 매매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NK맥스는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은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고요. 이번 주식 매각으로 박 대표의 지분율은 13%에서 0.01%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매매를 당하는 과정들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NK맥스 그리고 박 대표가 숨기고 있는 의혹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입니다. NK맥스 주가가 하한가를 맞은 건 지난달 24일인데요. 이날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온 게 하한가를 맞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한가를 맞은 24일 거래량은 5,433만 주로 전날보다 거래량이 무려 61배나 많았고요. 주목할 건 회사 측 입장인데요. 이날 회사 측은 그날 바로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길 만한 내부 이슈가 전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은 회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런 회사 측의 주장이 거짓말로 들통나는 건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30일 NK맥스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인데요. NK맥스 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1072만 6418주 중 5418주를 제외한 1072만 1000주를 장내 매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사유,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유를 보니까 반대 매매에 대한 반대 매매로 의한 최대주주 변경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아무튼 공시한 날짜는 30일이지만 주식을 매도한 날짜를 보면 1월 24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날 결국 박 대표의 지분이 시장에 나왔다는 거고, 이날은 NK맥스가 하한가를 맞은 그날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박 대표의 지분이 주식시장에 1000만 주가 나왔음에도 회사 측은 그날 내부 이슈가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물론 주식을 24일에 팔았어도 당일에 회사가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르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로부터 5거래일 내에만 공시를 하면 되거든요. NK맥스를 사례를 보면 24일에 매도를 했고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딱 시한에 맞춰 공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5거래일 내에 보고를 했다는 규칙을 지켰어도 내부 이슈가 전혀 없다는 사측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내부 이슈가 물론 회사의 임상 실패나 자금 부족 이런 등등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업을 창립한 사람도 박 대표, 20년 동안 경영을 이어온 사람도 박 대표, 최대 주주도 박 대표인 점을 고려하면 박 대표의 이번 지분 매도가 회사의 내부 이슈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박 대표의 반대 매매에 대해 즉시 말하지 않고 사측이 내부 이슈는 전혀 없다는 이 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 대표가 왜 주식시장에 1000만 주의 물량을 내놓게 됐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박 대표는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데요. 말 그대로 주식담보대출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데, 보통 주식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만 원의 가치의 주식을 담보로 6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대출 기간 동안 주식 가치가 일정 기준,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증권사가 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걸 반대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NK맥스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박 대표가 그동안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내용을 보면요, 지난 10일 공시한 내용인데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박 대표가 KB증권으로부터 33만 518주, 33만 주 정도의 담보대출을 받고요. 2022년은 이베스트한테 이렇게 99만 100주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에쿼티스 퍼스트 홀딩스라는 곳에서 주식 환매 조건부 대출을 받고요. 조금 다르긴 한데 주식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얼마 안 됐죠. 땡땡땡으로부터 아마 개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376만 8천 주를 주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좀 전에 박 대표의 보유 주식수가 1070만 주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약 60% 넘게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주식 대여라는 내용인데요. 주식담보대출은 주식 대여랑 엄연히 다릅니다. 주식담보대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고요. 주식 대여는 주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빌려준 대가로 이자 개념의 수수료를 받고요. 보통 공매도를 원하는 주체한테 이런 식으로 주식 대여를 해줍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주식담보대출은 주식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빌리는 거, 돈을 받는 거고, 주식 대여는 주식을 빌려줘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박 대표 입장에서 주식담보대출은 채무자가 되는 거고, 주식 대여는 일종의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시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박상우 대표는 이 땡땡땡한테 376만 8천 주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박 대표 자신이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땡땡땡의 채권자가 되는 거죠, 박 대표가. 근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건 주식 대여가 아니라 주식 담보 대출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박 대표가 대여를 해준 대가로 돈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담보로 지금 돈을 땡겼다는 의미입니다. 주식 담보 대출인데 주식 대여라고 공시하는 건 사실상 허위 공시이고 정황상 이 내용을 숨기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돈을 빌렸는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KB증권으로부터 받은 주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서 땡땡땡한테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보다 2023년에 거의 10배 넘게 12배 정도 이렇게 주식을 담보로 내놓은 건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주식담보를 더 많이 받아야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2016년에는 33만 주를 주식담보로 내놔야 한 100만 원 정도를 빌려줬다면 이제는 376만 주를 담보로 내줘야 100만 원을 빌려준다는 의미이고요. KB증권한테 돈을 갚아야 했던 건 KB증권이 주식담보대출 연장을 안 해줬거나 사전에 약정한 주가보다 가격이 더 하락해서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어서 이렇게 빨리 갚아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식담보대출을 연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건 박 대표는 주식 대여를 해준 게 아닌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거고, 이건 허위 공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공시가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회사 측에서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지 않은 게 지금 정황상 드러난 거고요. 그래서 NK맥스 재무팀 쪽에 연락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확인을 해봤는데요. 재무팀에서는 공시를 하는 쪽에서는 우리 재무팀은 그냥 박 대표한테 주식 대여 계약서를 받아서 주식 대여라고 공시를 한 거다. 박 대표가 자료를 받은 걸로 공시를 한 건데 그 계약서는 주식 대여 계약서였다. 근데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식 대여가 아닌 주식 담보 대출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터져서야 문제가 잘못된 걸 확인했다라고 자인한 셈이죠. 이건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기 때문에 나중에 금감원 같은 이제 금융당국이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베스트한테 받은 99만 100주의 주식담보대출은 사실상 이제 갚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과정을 말씀드리면 반대 매매를 당하기 전 이베스트 쪽에서 박 대표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해요. 더 주가가 하락하면 반대 매매를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박 대표는 어쩔 수 없으니 팔아라라고 이제 주식 매도를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 에커티스 퍼스트 홀딩스한테 빌린 130만 주는 이 소유권이 에커티스 퍼스트 홀딩스한테 넘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반대 매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소유권 자체가 박 대표에서 이제 에커티스한테 이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466만 주의 행방입니다. 앞서 NK맥스의 첫 번째 의혹을 이야기할 때 박 대표가 1072만 주의 반대 매매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보면 5418주를 빼고 판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팔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반대 매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런데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내용을 보면 633만 8,316만 주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대로라면 박 대표가 돈을 못 갚아도 633만 8,618주만 내놓으면 되는 건데 이거보다 더 많은 1,072만 주가 반대 매매를 당한 거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공시 공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회사 관계자가 저축은행 등에서 반대 매매가 나간 걸로 확인이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맞다면 공시를 해야 되는 주식담보대출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처음에 교보증권 계좌로 이제 반대 매매가 대거 나왔고, 반대 매매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상상인 저축은행 계좌로 반대 매매가 또 쏟아져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 대표는 공시와 다르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 100% 가까이를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거고, 이 1000만 주가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맞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시 누락 가능성에 대해서 재무팀에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요. 재무팀의 답변은 개인적인 일로 담보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잘 모른다, 박 대표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466만 주에 대한 공시 누락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그때서야 이제 공시가 누락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내놨고요. 사실상 공시 누락 가능성을 자인한 겁니다. 지난 2일 박 대표는 일부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상 증자를 해서 다시 최대 주주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를 저버린 경영자한테 증자를 해줘서 최대 주주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게 맞는지 지금 잘 모르겠고요. 3자 배정 증자 또한 상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근거로 박 대표한테 3자 배정 증자의 기회를 주겠다는 건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NK맥스를 둘러싼 의혹을 다시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 내부 이슈가 없다고 밝힌 사측의 이날 24일은 박 대표의 주식 1000만 주가 반대 매매를 당했다. 두 번째, 공시를 한 주식 대여 부분은 주식 대여가 아닌 주식담보대출이다. 세 번째는 여기에 더해 공시하지 않은 주담대 내용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박 대표는 시스템 부재로 일부 내용에 대해 공시 누락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대주주의 주담대가 단순히 실수로 인한 공시 누락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시스템적으로 봐도, 그리고 정황상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는 이제 알고도 말하지 않는 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본시장에서는 알고도 말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 됩니다. 지금 금감원이 이번 NK맥스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와 관련된 입장을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슈체크 팀에서도 앞으로 NK맥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취재해 나갈 예정이고요.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이슈를 팔로우해서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은수 기자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여러분 감사합니다.